이번 영상은 이평선 트릭, 즉 이평선 속임수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을 말씀드릴 때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이렇게 최근에 핫했던 그러한 종목을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 이 포스코 엠텍은 우리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한번 접근을 했던 종목입니다. 결과는 조금 있다가 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11월 14일 날, 그렇죠? 11월 14일 날 10시 30분에 이제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학습용 종목으로 장중에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최근에 좋았던 모습이죠. 특히 이번 주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 종목을 좀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100점 만점에 한 20점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결국 손절을 했기 때문에, 왜냐? 그나마 20점도 10점은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 자체를 선택했다는 점, 또 10점은 그래도 손절을 했지만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이평선을 특정 이평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나마 10점을 줘서 100점 만점에 빵점은 좀 그렇고 20점은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11월 14일 날 이 종목을 접근했던 그러한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11월 14일 날로 돌아가면은 바로 요 양봉의 캔들입니다. 요게 11월 14일 월요일이었는데, 일단 이 종목을 일봉 차트상 선택한 것은 파동상 하락을 그리고 급등이 나왔죠. 그 급등이 이제 여타 거래량을 다 뛰어넘는 그런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조정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파란 21 이평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매매를 많이 하는 21 이평선까지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빨간 양봉의 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야, 포스코 엠텍 21 이평선 눌림목에서 단기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트리는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들고 21 이평선 눌림목 들어가 볼 만하겠다, 확률이 있는 자리겠다, 이러한 생각에 이 캔들에서 이제 학습용 종목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쭉 다음날 밀려서 21 이평선에 터치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날은 오히려 이 파란 21 이평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을 해버렸죠. 그렇죠? 매수하고 다다음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캔들의 손절 원칙이 요 21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여기 매수할 때부터 이탈하면은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쭉 며칠을 횡보를 하죠. 그렇죠? 횡보를 하고 5일선을 회복을 하고, 요 빨간 5일선에 회복을 하는 이렇게 안착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날 21 이평선을 다시금 돌파를 해주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는 21 이평선에 이제 안정적으로 안착을, 즉 종가상으로 21 이평선을 깨지 않는 하루 이틀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21 이평선을, 이제 오늘 이평선 트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평선은 요 21 이평선을 좀 예시를 들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매수했던 지점이고 손절했던 지점, 그리고 요 21 이평선을 손절했던 이유는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이탈했기 때문에, 즉 21 이평선을 이탈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줬죠. 그렇죠? 중요한 21 이평선. 이 21 이평선은 저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뭐 손절매하게 하거나, 또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익 실현하게 만드는 그런 21 이평선을 이탈함으로써 매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 이탈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를 저점을 만들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 며칠 동안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1 이평선 다시 회복, 그 다음 급등,
그렇죠. 이 구간이 바로 21이평선을 이탈시킨 어떻게 보면 속임수 트릭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절매할 물량은 지쳐 떨어져 나갈 물량, 손절매할 물량, 이익 실현하는 물량 일단은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쉽게 주지 않으면서 급등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3편 이평선 그 중에 차트 20일 이평선 이 트릭 움직임에 대응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이평선 이탈 후 복원 시간에 주목하자. 21이평선을 이탈하고 얼마만큼 빨리 다시 21선을 회복을 하는지 요거는 공통사항이죠. 우리가 지금 1편 차트 추세대 트릭에 대응하는 방법, 2편 차트 패턴, 그리고 3편 차트 이평선의 트릭에 대응하는 지금 3편을 하는데 1편, 2편, 3편 추세되던 패턴이던 이평선이던 그것이 트릭, 속임수일 때는 다시금 회복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질질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다시금 회복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릭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기준을 다시 회복하는데 빠른 복원 시간이 상당히 빠르다는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21이평선 이탈 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지점을 주목하자. 21이평선을 이탈하더라도 그것이 속임수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급락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21이평선을 이탈하고 최소한 제가 판단할 땐 5% 이내의 하락만 나왔을 경우 뭐 2%, 3%, 4%, 5% 21이평선 이탈하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5% 이내에 거기서 이제 하락하는 그러한 저점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이거 21이평선 이탈하고 또 다시 회복을 빨리 해줄 수도 있구나. 그것을 21이평선 이탈 후 5% 이내에 하락하지 않는 저점을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매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1일선을 이탈한 다음에 5일선을 회복하는 지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트릭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5% 이내의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21일평선 이탈하고 5% 이내 하락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저점을 만들고, 그렇죠? 이 라인은 더 이상 저점을 만들지 않죠.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횡보를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5일이평선을 이렇게 빨간 5일이평선을 좀 차트를 키워볼까요? 빨간 5일이평선을 이렇게 안착, 즉 장중에 돌파가 나왔더라도 종가상으로 다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 5일이평선을 돌파했더라도 종가상으로 회복을 못하죠. 여기도 올랐지만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종가상으로 5일이평선에 안착하는 이러한 양봉의 모습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다시금 트릭을 끝마치고 21이평선을 재돌파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5일선을 회복 후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장 후반에 중후반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바로 1차 선진입 가능 타이밍, 바로 요 캔들이죠. 5일이평선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요 날이 다시 한번 1차 진입, 선진입이라고 그랬죠. 먼저 1차 물량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일이평선을 안착을 하면은 이젠 21일평선 재돌파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선을 재돌파하면은 그렇죠. 여기서 근데 만약에 5일선을 회복하고 21이평선에 머리를 맞고 다시금 5일이평선을 이탈한다면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겠죠. 그것은 2차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것이 트릭으로서 작용을 하려면은 5일이평선을 회복하고 나서 바로 21이평선을 짧은 기간 안에 돌파를 시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날 21이평선을 돌파하고 21이평선마저 안착을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가 바로 이제
21평선 재돌파 시에는 2차 진입 타이밍, 여기서 2차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21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 하락 시 다시 21평선을 지지하는 데 성공하는지 거기에 주목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평선 트릭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기에는 3번의 진입 타이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평선을 이탈을 하고 파란 21평선을 이탈을 하고 5% 이내에서 저점을 며칠 동안 만들면서 512평선을 우하향에서 횡보로 돌리고 횡보로 돌린 시점에 512평선을 안착을 한다. 이것이 1차 매수 시점. 2차 매수 시점은 512평선을 회복한 1차 이후에 21평선을 짧은 기간 안에 돌파하는 그러한 시점이 나올 때가 2차 매수 타이밍, 그리고 3차 매수 타이밍은 21평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금 조정이 왔을 때, 지금은 여기는 상승 이후에 조정이 적은데 21평선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고 조정이 이렇게 다시금 21평선 다시 왔을 때 이러한 구간을 3차 매수 시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해도 3번의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또는 진입 타이밍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특정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그것이 속임수로 작용을 하고 그 속임수 구간대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갖고 계시면 지금과 같은 이런 21이평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은 매우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이탈했다고 해서 바로 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512평선 5% 이내에서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512평선을 회복을 안착을 하는지, 그리고 512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젠 21이평선을 재돌파하는지, 재돌파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21이평선 지지 눌림목에 성공하는지, 이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은 이 주요 이평선인 21이평선을 이탈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21이평선 이 트릭에 대응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